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어제 발표된 뉴스죠. 그 모간 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의 판매를 시작할 거라는 뉴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어저께 발표된 뉴스는 CNBC 보도에 따르면은 모간 스탠리 자산운용사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를 시작할 거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펀드는 이제 세 개의 펀드인데 두 개는 이미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잘 알려진 갤럭시 디지털이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비트코인 펀드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인스티튜셔널 비트코인 펀드, 이 두 가지 펀드이고, 세 번째 펀드는 FS 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뭐 다소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 FS 나이딕 셀렉트 펀드라는 이름의 펀드, 이 세 가지를 판매를 할 거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은 모건 스탠리가 고객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한 상품이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들 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루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IB로 잘 알려져 있죠. 시가총액이 2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회사인데, 그런 글로벌 IB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소매 금융업에도 뛰어들어서 상당히 그 존재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소매 금융 쪽에서는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일반 리테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치된 고객 자산만 한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한화로 한 1200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그러니까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모건 스탠리 같은 증권회사가 펀드를 팔아주면 너무 좋은 거죠. 이 펀드 자금 조달 잠재력이 엄청난 회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건 스탠리 같은 데 가서 자기 펀드를 판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 비트코인 펀드가 팔린다면은 굉장히 엄청난 양의 자금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레이스케일도 일종의 펀드 비슷한 형태인데, 그레이스케일이랑 좀 다른 거는, 그레이스케일은 판매회사랑 협업을 맺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한 게 아니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온 것인데, 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판매회사의 힘이 없어도 그만큼 팔린다는 거는 판매회사의 협업이 같이 동반돼서 만약에 비트코인 펀드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개가 된다면은 엄청나게 더 많은 자금이 모일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판매되는 펀드는 이제 정식 펀드의 규격을 맞춘 펀드가 팔리는 것이고, 뭐 그런 시도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첫 번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유는, 이번에 그 판매되는 펀드의 스탁 업무를 이 세 개 다 전부 다 나이딕이 맡고 있어요. 제가 나이딕 얘기는 월요일 날 업로드된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면은, 나이딕이라는 회사는 디지털 자산 수탁 전문 업체인데, 지난주에 2억 달러의 증자를 하면서 그 증자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아주 쟁쟁한 회사들이 있었다. 그 회사들이 예를 들면 소로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그 다음에 뉴욕 뮤추얼 라이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증자에 참여한 기관들은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다. 그래서 그들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함께 런칭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씩 실현이 되는 거죠.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한 것이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외에 다른 회사들, 소로스라든지 뉴욕 뮤추얼 라이프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비트코인 관련된 뭔가 또 다른 자산들을 앞으로 런칭할 게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건 되게 주목해야 될 뉴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모건 스탠리로 끝나는 게 아닐 거예요.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를 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 펀드 판매를 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펀드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들이 이 전례를 굉장히 유심히 스터디하고 자기네들도 비슷한 어떤 상품을 출시할 거를 고려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처음으로 이제 기업의 잉여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후에 스퀘어나 테슬라, 에이커, 메이투 이런 회사들의 잉여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물꼬를 튼 것과 같은 역할을 금융계에서 모건 스탠리가, 그 다음에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포문을 열어준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의 지금 개인 자산을 운용하는 증권회사들의 예치된 자산이 30조 달러를 넘는다고 해요. 그 중에 한 1조 달러 조금 넘는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 있는 건데, 30조 달러가 넘는 개인 자금들이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출시한 것과 비슷한 비트코인 펀드에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2.5%만 들어온다 하면은 그 액수가 2.5% 곱하기 30조 달러를 하면은 7,5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반이 넘습니다. 제가 왜 2.5%를 적용을 했냐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 내에 그 고객들이 비트코인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 배분율의 한도가 2.5%를 설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건데 그 정도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의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반이 넘는 액수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미국만으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심지어는 한국의 대형 증권회사들 분명히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전 세계의 개인 자금들이 펀드라는 형태를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금 제도권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펀드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 뒷단에 나이딕과 같은 스탁 업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뉴스 검색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한은행 또는 이제 KB은행이 지금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를 설립을 했다는 뉴스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한은행인 경우에는 K닥이라는 이름의 디지털 자산 수탁 업체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KB는 코다라는 이름의 업체를 설립을 했죠. 근데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코빗의 파트너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K닥이라는 회사 설립에 코빗이 함께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고 공동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화에 코빗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앞으로 여러모로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그 비트코인 펀드 판매가 혹시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시점이 있으십니까? 그런 타이밍 참 어렵죠. 근데 네,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판매를 하려면은 금융투자 협회에서의 금투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렇게 긍정적인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딱히 뭐 부정적인 스탠스인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계셔서 뭐 어떤 스탠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뭐 수년 전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런 시그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사고의 전환이 아직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 펀드로서 비트코인을 판매를 할 수 있기까지는 빨라도 내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완전히 100% 내피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진다면은 진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한다면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코빗 랩이라고 신규 프로그램을 출시했잖아요. 약간 어떤 프로그램인지 살짝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코빗 랩 지금 1편이 올라갔죠. 네, 코빗 랩은 가상자산 업계의 의미 있는 주제들을 이제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코너인데 그런 영상인데 주로 업계에 진짜 신뢰가 갈 만한 찐 전문가들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게 이제 디파이 관련된 영상이고요. 디파이 관련된 영상이 2편이 다음 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가상자산 업계 규제에 해박한 변호사님이라든가 비트코인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님 그리고 뭐 NFT나 이런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런 쪽의 전문가님들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알찬 내용을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이바이.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